중학교 때는 야구 선수로 활약을 하다가 고2 때부터 스스로 공부를 해서 만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저희가 좀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야구를 하다가 이제 제가 공부를 전향하게 된 계기는 사실 이제 제가 야구를 계속하는 데서 제가 야구를 중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중학교 1학년이 좀 늦은 시기예요. 보통 이제 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뭐 초등학교 4학년 그때부터 좀 시작을 해가지고 좀 늦은 시기에 시작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운동이라는 길은 조금 성공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부모님하고 좀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운동보다는 공부라는 길로 한번 전향을 해보자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것을 딱 깨닫고 이제 방향을 트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야구를 하다가 네네. 어머님들 야구부터 지키세요. 그러다 공부로 그렇게 가세요. 돼요? 접근이 또 좀 특이하네요. 나도 좀 특이해. 아니 아무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궁금한 건 어떻게 한 문제도 안 틀리고 사람인데 인간인데 한 문제도 안 틀리냐 이거야 나는. 틀리는 건 그러니까요. 고사하고 모르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잖아요. 아니 OMR 마킹 실수도 안 하다니. 그러니까요. 진짜 비법이 뭡니까? 이럴 수가. 자,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이 제시하는 비법을 공개해 주세요. 수능 만점의 비결은? 교과서에 답이 있다. 뭐예요? 사실 수십 년 전부터 전국 수석들이 말해온 맞아요. 비법인데. 교과서 미수의 근데 공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수시랑 정시를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수시라는 거에 있어서는 교과서가 정말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수시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내시는 건데, 학교 선생님들의 이제 수업 내용과 교과서에서만 거의 내시거든요. 시험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과서 주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회독 이상은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뭐 이제 비주요 과목, 예컨대 뭐 기술 같은 과목들, 그런 과목들도 최소한 5회독 이상은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실 지금 이 방송을 수험생들도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수험생 어머니들도 보고 계시고. 그러면 구체적인 공부 방법, 공부 요령을 좀 여쭤봐도 돼요? 어떻게 공부하셨고 어떤 책을 어떤 방법으로 그래, 읽으셨는지. 도움 되겠다. 네, 일단 제가 수시에 대해서는 뭐 교과서가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정시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거는 기출 문제가 정말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기출 문제를 정말 반복적으로 풀었고, 뭐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국어, 영어, 수학 전부 다. 그리고 그 기출 문제와 더불어서 비기출 문제들 정말 많이 풀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처럼 막 분석을 하면서 푼 것은 아니고, 비기출 문제는 제가 틀렸던 문제를 한번 풀고, 그리고 이제 틀렸던 문제를 위주로 좀 피드백을 해 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할 때 뭐 이제 틀린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접착식 메모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밑에 내가 왜 틀렸지? 이거 앞으로 틀리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행동 강령을 조금 적어 나갔습니다. 행동 행동 강령. 강령까지. 와, 예. 최고야. 그러면 사실 중학교 때까지 야구 선수로 활동했으면 공부가 익숙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물론 학원의 도움을 받았지만 네. 언제부터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단 중학교 3학년 때 야구를 그만두고, 그때는 학원의 도움을 좀 받으면서, 아무래도 기본기가 좀 많이 없었으니까 좀 도움을 받으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점차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다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이라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야, 엄청나다. 운동하다가 공부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이럴 수가 있는 거야. 가능하구나. 아니 그런데다가 놀라운 게 고1 때까지는 학원 다녔지만 고2부터는 그냥 스스로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스스로 시간 계획 세워서 매일 자신을 다잡으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공부를 그쵸.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부터는 정말 뭐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뭐 화장실 가는 시간, 사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좀 아꼈어요. 그래 가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제가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최대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14시간씩 하루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루에. 하루에. 14시간?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의 일화를 말씀드리자면은, 네. 제가 이제 1, 2월 달에 어떤 독서실을 하나 다녔는데, 그 독서실이 이제 전국에 그 독서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독서실 전국에서 제가
그 공부 시간으로 순위권에서 들어가지고 뭐 이제 3위인가 4위인가 그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에어팟이라는 상품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14시간 공부하는데 1등이 아닌 것도 놀랍네요. 네. 폴 카버 씨가 옆에서 입을 쫙 벌리고 듣고 계신데 영국에서도 대학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나요? 아니요 전혀. 당황하셨어요. 제 얘기 들어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사실 저도 수능 영문 부분 한번 봤었거든요. 네네. 그 영문도 만점 못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너무 궁금해가지고. 수능 외국어 영역 예, 예. 영어 시험이 그래서- 어렵더라. 그리고 영국인에게도. 그것도 뭐 학원 별로 안 다니면서 그랬다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왜냐면 영국인이 영어 문제를 틀렸다. 이거 들린 것보다 시간 안에 못 맞췄어요. 시간 안에. 시간에 풀기 어려운 시간 제한을 만큼. 못- 네. 근데 이 요새는 한국에 한국 외국에서 오는 외국인 많잖아요. 한국에서 정착하려고 하는데 네네네. 근데 항상 나오는 고민은 이 학원 문화에 좀 따라가야 되는지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 사실 학원 문화는 한국의 약간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영어에서 절대 안 그렇고 저도 오히려 애들은 해외로 보냈거든요. 한국에 그래요? 중학교 다니다가 이거 좀 아니가 싶어서 영어로 보냈고 근데 항상 외국인 부모들이 좀 많이 고민해요. 네. 더욱이 손수환 씨는 고2 때부터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다고 안 다녔지. 하니까. 아니 네. 근데 사람이잖아요. 기계도 아니고 저도 공부해봤지만 어떤 날은 진짜 다 잡고 열심히 돼요. 근데 어떤 날은 그냥 좀 나도 모르게 다운되거나 울적해질 그렇죠. 때도 있고 이 기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에. 얼마나 게임 하고 싶고 얼마나 영상 보고 싶고 얼마나 놀고 싶은 게 많아요 요즘. 이런 걸 다 어떻게 이겨냈어요? 일단 저는 그런 저도 유혹을 당연히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 유혹의 원천을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게 중요하다고 어떻게 해요? 생각해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게임의 재미를 다행히도 늦게 알아서 그러니까 지금은 좀 게임을 많이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재미를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저도 이제 중학교 때는 스마트폰을 사용을 했었으니까 그 유혹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아 이거는 스마트폰을 제가 계속 사용을 하면은 이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공부에 집중을 못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봄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스마트폰을 아예 폴더폰으로 바꿨습니다. 아, 그래요. 확실히 그렇게 하니까 집중이 훨씬 잘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요새는 인터넷 강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터넷 강의 들으려면 어쩔 수 뭐가 없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컴퓨터도 네, 그래서 해야 이제 되고.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인터넷 강의를 들으려고 태블릿 PC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도 뭐 인터넷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거에 있어가지고 좀 유혹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플로 그 인강 어플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어플들을 다 잠금을 해놨어요. 아예 제가 못 들어가게 하게끔. 네. 김지현 아나운서님. 네. 저도 그 유혹에 안 빠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어떻게 어떤 어떻게? 유혹이? 공부의 유혹에 안 빠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기 위해서. 공부를 안 하기 위해서 유혹 오로지 우리 엄마가 딱 써서 내 책상 앞에 붙여놨어요. 교과서에 답이 있다. 네. 그래서 딱 나가시길래 뒤돌아서 코미디에 답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냉장고 문을 열어놓으셨죠. 그게 나빠요. 예, 네. 사실 뭐 수능 만점을 받아서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가는 건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과정. 앞으로 뭐가 되고 싶은지도 궁금해요. 야, 앞으로는 정말 다양한 진로에 대해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예. 회계사 같은 쪽도 이제 생각을 좀 하고 네. 있고 네. 저희 이제 친구들 보면은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로스쿨이라는 진로도 많이들 가긴 하는데 그렇지. 저는 조금 생각은 없고 아, 또 이제 제가 코딩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요즘 인기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코딩 쪽에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회사도 한번 좀 잠깐 들어가가지고 일도 좀 해보고 그래.